은혁 씨는 우연히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낯선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행지에서 본 적이 있는 금발의 외국인 남성과 예지 씨가 다정하게 볼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사진의 날짜는 은혁 씨가 파리 에펠탑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 대답이라 믿었던 미소를 받은 직후와 겹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홀로 서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삶이 버겁고 그래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 되지요. 하지만 그 의지가 지나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기대는 신뢰를 낳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진실을 나누기보다 그 신뢰를 이용해서 숨긴다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기만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기반 위에서 출발한 결혼은 언젠가 반드시 균열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건 다이어리의 주인공은 김은혁 씨입니다. 김은혁 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사회라는 낯선 세계 앞에서 깊은 방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무언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지 못했기에 취업의 문턱도 넘지 못했고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하게만 보였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것은 홀로서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언제나 부모와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성격 자체가 순하고 의존적인 편이었던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지쳐버렸습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독립하게 된 순간 기댈 곳 없는 현실은 은혁 씨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방 안에 홀로 누워 있으면 끝없는 고민과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막막함은 곧 숨막히는 압박으로 변했고 어느새 방은 은혁 씨의 고립된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누군가가 곁에서 자신을 이끌어주길 바랬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조금만 알아봐 준다면 버틸 수 있을 텐데 그런 바람조차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은 차갑고 냉혹했고 은혁 씨의 방황은 단순히 취업의 실패가 아니라 기댈 수 없는 고독 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 답답함 속에서 은혁 씨는 어느 날 충동적으로 결심했습니다. 파리에 가자. 에펠탑을 보자. 그것은 도망치듯 내뱉은 말이자 숨막히는 현실을 벗어나려는 간절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는 준비도 없이 비행기 티켓을 끊고 파리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 은혁 씨를 기다린 건 설렘이 아니라 시련이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소매치기를 당했고 모든 돈과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도움을 청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화려한 파리의 거리는 그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감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이렇게 무력한 바보구나.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더 깊은 좌절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배고픔과 지침 속에 길바닥에 주저앉은 은혁 씨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삶의 탈출구를 찾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탈출구는 에펠탑이 아니라 곧 마주하게 될 한 사람, 한예지 씨라는 것을요. 거리에서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은혁 씨 앞에 낯선 목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얼굴 속에서 한국어가 들렸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타난 사람이 한예지 씨였습니다. 예지 씨는 적극적이고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혁 씨의 사정을 듣자마자
이곳이 밤이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단호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낯선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시 무너져 있던 은혁 씨에게는 너무나도 큰 구원의 손길처럼 다가왔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은혁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예지 씨의 일행은 모두 외국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웃고 떠들면서 여행을 즐기고 있었지요. 은혁 씨처럼 소심하고 낯가림이 심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환경이었지만 예지 씨가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하며 외국인 일행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그런 자리로 은혁 씨를 끌어들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예지 씨의 배려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은혁 씨에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여행비에 보탰으라며 돈을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은혁 씨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지갑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 손길은 더없이 큰 힘이 되었고 무너져가던 마음 한켠이 단단히 붙잡히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은혁 씨도 예지 씨의 손짓 하나, 미소 하나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무력한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예지 씨 덕분에 낯선 외국인 사이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라면을 나누어 먹으면서 웃던 순간 은혁 씨는 머나먼 파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은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자신에게 없었던 기댈 수 있는 존재, 바로 그 결핍을 예지 씨가 채워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그녀의 성격은 순하고 의존적인 은혁 씨에게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파리라는 낯선 공간에서 삶의 가장 밑바닥이라 느낄 만큼 무너져 있던 순간에 만난 인연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은혁 씨에게 예지 씨와의 만남은 지금 돌아보면 마치 한 편의 영화 속 장면처럼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은혁 씨와 한예지 씨의 일행은 그야말로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일행도 일정도 없던 은혁 씨는 자연스럽게 그녀와 동행하게 되었고 예지 씨는 지도 한 장만으로도 자신감 있게 길을 이끌었습니다. 은혁 씨가 우물쭈물 망설일 때마다 먼저 앞장서서 방향을 잡아주는 그녀의 모습은 든든했고 은혁 씨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지한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혁 씨가 그토록 꿈꾸던 순간 반짝이는 조명 아래 우뚝 선 에펠탑 앞에 둘은 나란히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들의 시선은 서로에게 머물렀고 가슴은 두근거리며 설레었습니다. 은혁 씨는 긴장으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랑 만나보실래요? 그 순간 한예지 씨는 대답 대신 밝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은혁 씨의 눈에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빛처럼 보였지요. 이미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건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은혁 씨에게 그 미소는 그저 함께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름답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김은혁 씨는 파리에서의 낭만적인 시간을 마무리하고 한예지 씨와 함께 귀국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갈 때는 홀로 외로움과 불안 속에 떠난 여행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의 인파 속에서 손을 맞잡고 웃던 순간은 은혁 씨에게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가장 큰 위로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귀국 후 은혁 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지 씨라는 존재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던 지난날의 그림자를 떨쳐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예지 씨를 지켜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밤을 새워서 이력서를 쓰고 수십 번의 면적을 보러 다녔습니다. 거절의 아픔을 겪을 때마다 다시 주저앉을 뻔했지만 곁에 있는 예지 씨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합격이라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에 합격 통보를 보는 그 짧은 순간 은혁 씨의 눈앞에는 예지 씨의 민소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드디어 나도 할 수 있다. 나를 믿어준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는 곧장 예지 씨에게 달려가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지 씨의 환한 웃음과 따뜻한 격려는 은혁 씨가 버텨낸 시간들의 보상이자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한때는 무력감 속에 파리의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고 싶다는 강한 다짐으로 삶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은혁 씨는 합격 소식을 전하고 예지 씨와 마주 앉아 축하의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귀국 후 오직 취업 준비에 매달리느라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곁을 지켜준 예지 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이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지 씨는 웃으면서 화답했지만 은혁 씨가 어쩌다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를 꺼내자 곧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며 대화를 슬쩍 비켜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분위기를 지키려는 태도라고 여겼지만 훗날 돌아보면 자꾸만 묻어가려는 작은 회피의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걱정 없는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동안 돈 걱정과 취업 불안으로 마음 편히 웃지 못했던 은혁 씨였지만 예지 씨와 함께 걷는 발걸음은 가볍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대화 속에서 작은 어긋남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은혁 씨가 파리에서 함께 지냈던 외국인 일행들에 대해서 묻자 예지 씨는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들일 뿐이라면서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은혁 씨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쩐지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데이트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은 집 앞에서 좀처럼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은혁 씨는 예지 씨를 꼭 안아주며 하루의 끝을 아쉬워했고 예지 씨 역시 같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돌아서려던 은혁 씨를 불러세운 것은 결국 예지 씨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특유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성격답게 은은한 눈빛을 띠면서 조금은 장난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집에서 자고 가라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날 밤 이후 은혁 씨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예지 씨의 집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출퇴근길마다 그녀의 집을 드나들며 함께 밥을 먹고 웃는 일이 당연해졌고 어느새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는 호칭에도 익숙해졌습니다. 그 호칭 속에는 은혁 씨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족 같은 안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지 씨의 집 한쪽에 걸려있던 옷걸이는 은혁 씨의 옷으로 채워졌고 좁은 방은 점점 두 사람의 동거 공간처럼 변해갔습니다. 은혁 씨는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예지 씨는 언제나 아무 말 없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고맙고 뭉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혁 씨는 결국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작은 방을 둘러보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내가 부자였으면 넓은 아파트 하나 사서 같이 살 텐데 라며 웃어 넘기듯 자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예지 씨는 기다렸다는 듯 적극적으로 화제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누가 자기 돈으로 아파트를 사냐며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면 된다고 가볍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슬쩍 화제를 돌리던 그녀였기에 결혼과 집 문제에서는 이렇게까지 앞장서는 모습이 은혁 씨에게는 조금 의외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지 씨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 사실혼이지 않냐며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은혁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것을 그저 자신의 부족함을 감싸주려는 따뜻한 배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고마웠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앞에서 길을 잡아주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 은혁 씨의 마음은 다시 한번 깊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해졌고 예지 씨의 환한 미소 속에서 또다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예지 씨는 밝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내일 혼인신고부터 할게. 여보는 대출이랑 아파트 쪽을 알아봐. 그 미소는 언제나처럼 빛났고 은혁 씨는 감사와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바로 이 순간이 은혁 씨가 눈치채지 못했던 복선의 시작이었습니다. 신혼집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짐 정리를 하던 어느 날 은혁 씨는 우연히 쓰레기 더미 속에서 낯선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행지에서 본 적이 있는 금발의 외국인 남성과 예지 씨가 다정하게 볼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지 씨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웃으면서 유럽 사람들은 원래 인사할 때 볼에 뽀뽀한다,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변명이었습니다. 더욱이 사진의 날짜는 은혁 씨가 파리 에펠탑 앞에서 고백을 하고 그 대답이라 믿었던 미소를 받은 직후와 겹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혁 씨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고백을 하던 그 순간 예지 씨의 그 미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주던 그 미소가 되돌아보니 진심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가벼운 표정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늘 능동적이고 당당하게 자신을 이끌어주던 예지 씨가 정작 과거와 진실 앞에서는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불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은혁 씨는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붙잡아주던 그녀를 놓을 수 없다는 마음 때문에 끝내 그날은 의심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은 확실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책장을 정리하던 중 발견된 한 장의 서류, 바로 혼인관계의 증명서였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예지 씨의 이름과 과거 다른 남자와의 혼인 기록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혁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전까지 그저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의심들이 하나로 맞물리며 무섭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지 씨는 이번에도 속인 것이 아니라 단지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뻔뻔하게 변명했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며 과거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은혁 씨는 더 이상 그 해명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가장 강하게 지탱해주던 기억, 파리에서의 환한 미소조차 이제는 거짓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은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믿어왔던 사랑이 사실은 수많은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음을. 늘 앞장서서 자신을 이끌어주던 당당한 예지 씨가 아니라 불편한 진실을 숨기고 교묘하게 회피하는 또 다른 예지 씨가 눈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은혁 씨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망설임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는 이 관계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결심,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굳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은혁 씨는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한 첫 마디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더는 예지 씨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환하게 웃던 그 미소조차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는 아무 말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혁 씨에게 그간의 기억은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배신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의 사연을 듣고 법률적으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한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 사안이었습니다. 혼인 취소란 혼인 당사자가 결혼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혼인신고를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서류상에도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로 기록이 되고, 이는 상대방의 은폐 행위를 바로잡는 강력한 법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저희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예지 씨가 신혼부부 대출을 받겠다며 혼인신고를 서둘렀던 행동은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감추려는 적극적인 시도로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출발을 가장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 결혼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예지 씨는 끝까지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은 단지 아픈 과거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그것이 왜 사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은 결국 자기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알렸어야 할 중대한 사실을 은폐한 것은 사회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혼인은 취소되었고 예지 씨는 은혁 씨에게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야 은혁 씨는 무너져 있던 마음 한켠에 작은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깊었지만 적어도 법정에서는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은혁 씨는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마음속의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지 씨의 환한 미소조차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힘들어했고 앞으로 누군가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막막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런 은혁 씨의 곁에서 변호사는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비록 상처가 깊어 지금은 아프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의 진심을 믿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격려였습니다. 그 말은 은혁 씨의 굳게 닫힌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어 스며들었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그는 거짓된 관계가 아니라 진실 위에 세워진 새로운 삶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조금씩 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혼인관계의 증명서에 드러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결혼이라는 약속의 출발선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과 신뢰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힘들고 불안한 순간에 곁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듯 보였지만 정작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거짓으로 일관했던 태도는 결국 관계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예지 씨는 언제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보였지만 그 적극성이 은혁 씨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대로 은혁 씨는 그동안 그 밝은 웃음을 믿고 싶었기 때문에 수많은 의심을 애써 넘겨왔지만 마지막에 마주한 혼인관계 증명서는 모든 의문을 하나로 이어주며 결정을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결혼은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진실을 공유하고 존중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기본이 무너진 관계는 언젠간 반드시 균열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며 신뢰 없는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신세계로는 이러한 억울한 감정 속에서도 당사자가 다시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합니다. 혼자서 함께 하기 힘든 무대라면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이혼사건 다이어리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